네, 이슈도 보기 시간입니다. 한 주간 주요 국내외 이슈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김천대학교 한치호 산학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경제사회라는 주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최근에 역주행, 알고리즘의 승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경제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일단 이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사회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네. 우리가 경제 주체들도 사회 패러다임에 맞게 좀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이제 이 주제를 먼저 정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역주행의 아이콘이다 그래갖고 유튜브에 편집된 동영상이 올라오자마자 뭐 거의 광클릭이 일어나서 저도 그거 찾아보니까 약 한 1,300만 회 이상의 지금 클릭이 돼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브레이브스 걸스라는 그 걸그룹이 거의 뭐 그룹을 이제 인기가 없어서 이제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던 차에 어떤 버디터라는 유튜브 편집해서 올리시는 분이 이분들이 국방 TV에 나가서 했던 네. 그것들을 전부 다 댓글까지 해갖고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올라오자마자 막 1,300만 회가 올라가고 이와 관련된 동영상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저도 이제 방송뿐만 아니라 관심이 있어서 계속 찾아보니까 다른 데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국방 TV 프로그램이 뭐 10만 단위 이상으로 막 클릭이 되는 건 처음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그룹이 국방 TV의 유문열차 중심으로 활동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2016년에 데뷔했는데 뭐 크다랗게 인기를 못 얻고 있어서 그룹도 재편성되고 굴곡이 많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 동영상이 하나 올라옴으로 인해서 많은 군대를 다녀오신 현역 예비역 이런 분들이 우리가 도와주자 해서 계속 클릭하고 음원 스트리밍을 계속 구입해 주시고 하시면서 그룹이 해체하기 직전에 완전히 소위 말해서 떴다고 하죠. 기사회생이 됐다고 합니다. 음악 방송도 6군데나 석권을 했다고 그러고요. 저는 더 깜짝 놀라는 사실이 뭐냐면 음원을 이렇게 정식으로 팬들이 사주신단 말이죠.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이잖아요. 네네네. 실제로 충성도가 높은 팬들입니다. 네. 이런 분들이 해서 이제 역주행의 아이콘이 돼서 거의 모든 언론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걸그룹은 이전에도 EXID라는 여성 걸그룹이 유튜브 동영상 때문에 다시 한번 인기가 올라간 적이 있는데요. 그거와는 좀 성격이 다르게 많은 특정 직업,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자라면 대부분 다 현역 군인을 갔다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클릭해 주시고 그분들이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음원을 구입해 주시고 계속 주변에도 또 알리고 계세요. 네. 저한테도 오더라고요. 알리고 계셔서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이 사회의 이제 젊은 세대들, 특히 2040 세대들이 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점에서 이슈를 먼저 삼아봤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말 브레이브걸스의 인기가 대단하고요. 이 역주행 신화가 과거의 걸그룹 중에 EXID라는 예. 걸그룹이 또 있어서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걸그룹들이 이렇게 또 뜨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단한데요.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진 사건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돈줄 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이게 뭘까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 이야기를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홍대 앞에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의 젊은 사장님이 가게 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네. 아이들을 보고 치킨을 이렇게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치킨을 한 번만 대접한 게 아니라 그 후에도 어린 동생이 갈 때마다 치킨도 대접하고 머리가 기니까 같이 데리고 가서 미용실 가서 머리도 깎아주고 이런 선행을 했다고 네. 그래요. 그래서 이 고등학생 형이 이런 사실을 이제 올렸다고 합니다. 올리다 보니까 많은 젊은 분들이 보시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분한테는 일회성이 아니라 잘 도와주자 그래서 젊은 세대 중심으로 돈줄 내자.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혼내자. 이런 뜻이겠죠. 우리 가끔 개업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거 많이 보내시죠. 돈 세다가 주무세요. 이런 맞아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고 실제로 치킨을 사지 않는 지방에서도 주문만 하고 치킨을 안 와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또 한 것은 이 사장님이 잠깐 치킨은 팔지 않습니다. 치킨 진짜 사가셔야죠 했는데 지상파에서도 이런 선행이 소개가 됐어요. 어떤 형태로 소개가 됐냐면 당근마켓이라는 마켓에 내가 치킨 120마리를 배달해야 되는데 누가 차 좀 같이 도와주세요 하는데 그것을 지상파 프로그램에서 보고 유재석 씨가 또 같이 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선행이 알려지게 됐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120마리 치킨을 사신 분이 이 치킨 120마리는 현재 나라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의 절반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젊은 층의 소비와 그다음에 SNS를 활용한
측면이 달라지고 있는데 어떻게 달라지고 있냐면 좋은 쪽으로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경제를 공부하고 경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매우 중요한 현재 변화의 시대라고 생각돼서 좀 담아봤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돈줄 낸다. 기억하도록 저도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한 고민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금융당국이 금융기업들에게 배당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한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은 이 말을 듣지 않고 있다고요. 네, 코로나19가 지금 현재 생각보다 좀 장기화되고 네. 있는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 금융 이자도 못 갚을 상황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게 대비해서 금융당국에서는 올해는 배당을 좀 20% 이내에서 자제해달라고 이제 권고를 했는데 아마 일본계 저축은행 중심으로 25% 수준의 현금 배당을 하는 금융기업이 나온 모양입니다. 이 저축은행에서는 주주 환원이 명분이라고 하는데 작년에도 타사 지원을 명분으로 해서 중간 배당을 했다고 그러고요. 중요한 것은 많은 이 업계 관계자들 이야기하는데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 금리가 인하됩니다. 그리고 대출 총량 규제 같은 데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대비가 없이 현재 25%라는 건 좀 무리가 있다 하는데요. 다른 금융기업들의 사례를 쭉 찾아보면 대부분 다 20% 이하로 좀 현재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유독 일본계 이 저축은행만 지키지 않아서 어느 특정 은행이라고 지금 말씀드리진 않지만 특정 은행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사실 저축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과거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때 뭘로 도와줬죠?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 갖고 예보해서 도와주셨지 네.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좀 먼저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지금 SC제일은행이나 시티은행 등은 20% 수준 결정을 했고 일부 저축은행들은 아예 배당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유독 일본계만 이렇게 배당 잔치가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일본계는 일단 자금의 성격하고 금융 기법 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일본계 자금 성격이 사실 대부업에서 전환된 자금들도 많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대출해주는 운용 기법이라는 게 딱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고지식한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이 무분별하게 좀 개방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대부업법도 없을 때는 네. 그냥 주식회사 형태로서 돈을 빌려주고 금리도 많이 해주고 그런 상태였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금융당국이 감독의 한계도 있고 또 일부 인사들이 협조하는 그런 분위기여서 그렇게 됐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요. 선진 금융시장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 대부분만 해도 일본이 먼저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흘러가는 역사를 잘 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주 자격에 대해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금융감독당국도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좀 강력하게 모습을 줘야 된다는 점에서 두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갈게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요즘 핫한 인물입니다. 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대처 수단이 있다라고 밝혔어요. 네, 이분이 이제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경기 부양 대책으로 인해서 인플레 대처 수단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인플레 대처 수단은 있다. 올해 물가는 그러나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영향이 크지 않고 지속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는데요. 연준이 갖고 있는 목표는 물가 상승률이 2%, 그다음에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이 말씀도 하셨다고 합니다.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통화 완화적 정책은 유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통화를 완화한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어젠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기자들하고 온라인 기자회견 하시면서 네. 우리나라도 3% 이상 올해 신장률 예상했는데 좀 더 잘 될 것 같다. 근데 우리나라도 인플레 당장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인플레 우려는 있지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낙관적이라 좀 우려스럽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미국의 경기 부양 대책하고 통화 기조가 이제 같이 맞물리면서 인플레이션 상승 효과가 나타난다는 네. 게 너무나 전문가들의 이야기인데요. 1조 9천억 달러를 지금 미국이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151조의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풀었는데, 근데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이유는 또 뭐냐면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약 1.7%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2%가 목표인데 벌써 1.7%를 상승하고 있고요. 미 국채 금리 10년물도 1.7%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앨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은 기대를 하고 있으나 사실은 지출이 급증해서 분위기가 망가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린다고 해서 급격하게 인플레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따라서 우리 그 투자자들이 보셔야 될 것은 그 시장 상황이나 그 심리를 좀 자세히 좀 세세히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그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라고 하지만 인플레이션의 우려는 확실하게 있다. 그런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그 세 번째 이슈를 좀 삼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국내외 이슈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